오늘은 23장 전위 엘렉트릭 포텐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어요. 혹시 그 전날 배운 거 질문 있어요? 그 교수님 있잖아요. 그 인피니티 쉐어? 아니 아니 그냥 한글로 할게요. 네. 그 무한평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일부분만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고 다 플러스면요. 전기장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한 부분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말이잖아요. 이거는 대칭성이 없는 경우라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전하 분포의 대칭성이 중요한 거야. 전하 분포에 있어서 대칭성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못 구해요. 가우스 법칙을 가지고는 적분을 못 한다고요. 또 모양도 예측할 수 있어요? 전기장이 나오는? 비위를 보셔서. 글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전위가 쭉 이제 다 차 있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생기죠. 유니폼하게 들어가는 게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여기에 이제 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마이너스로 쭉 깔린 데다가 이게 시그마고 여기에는 이제 마이너스 시그마로 있고 여기에는 2 시그마라고 있으면 마이너스 시그마가 오버롤하게 있고 2 시그마가 여기만 있다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보이겠죠. 네. 그러니까 요놈에 의한 전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 플러스 시그마니까 뭐 요거는 그냥 로컬라이즈된 어떤 그 전하 분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에서는 이거는 이제 뭐 평면 전장처럼 보이겠지만 이런 멀리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거리의 반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어떤 그 슈퍼 포지션으로 이제 생각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플러스에 의한 것은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있고 일로 갈수록 작아지고 멀리 갈수록 작아져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하고 이런 식으로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전장의 슈퍼 포지션으로 기술이 될 거라고요. 그림이 들어오죠? 그러면 구에서요. 구가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으면 전기장을 어떻게 그려요? 구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전개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뭐예요? 밖에서는 마이너스 전하가 한 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한 점 전하에 의한 것은 들어가는 걸로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플러스를 부호만 뒤집으면 된단 말이에요. 네? 또 다른 질문? 됐어요? 괜찮아요. 쉬운 질문일수록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자기가 쉬운 것을 질문을 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내가 이것도 모르고 넘어갔으면 어쩔 뻔했나. 근데 그럼 그 전화가 함수로 기술돼 있으면 어떡해요? 함수로 정의되어 있으면. 이 함수로.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적분에 의해서 이제 해야 되겠지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땐 표현할 수 있잖아요. 표현? 그러니까 가우스 거서 법칙 써가지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때도 웬만한 경우는 다 이 시메트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거리에 따라서 뭐 이런 식의 대칭성을 가지고 존재한다. 이런 경우도 이거는 대칭성이 있긴 있죠. 그건 뭐냐면 로테이셔널 2차원의 로테이션 시메트리가 있죠. 회전 대칭성이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이쪽의 시메트리도 없고 대칭성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이것도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산 가능해요. 계산은 가능한데 쉽지는 않다고요. 계산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점전에 옛날에 뭘 했나요? 이 고리에 의한
전장을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상에서의 적어도 이 축상의 한 점에서의 전장은 옛날에 하나 고리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것은 각각의 고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리의 전장을 적분을 해가지고서 이 축상에 있어서의 한 점에서는 전장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요. right?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저거를요. 이 고리로 하는 거, 이거 고리로 하는 거를 원판으로 확장할 때 그 적분 변수가 2개 들어가는 적분 있잖아요. 예. 하나는 요 전기장 축과 전기장 이루는 디세타랑 하나는 요 알이 뻗어나가는 네, 봐요. 적분을 갖다가 2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이 시타에 관한 적분, 이쪽으로 돌아가는 방향은 이건 뭐 그냥 상수 곱하면 끝장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선 적분이 아니고 그냥 이 레이디얼 적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작은 이런 조각들을 갖다 더하려고 그러면은 요거 다 더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더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를 말고 이미 고리에 대해서 이미 했단 말이에요, 저번에. 그러니까 저번에 어떻게 했냐면 요 시타 적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고리에 대해서 했으니까 요번에는 요 고리 계속 여러 개의 고리를 갖다가 다 더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죠?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R제곱분의 1의 반비를 하고 그 다음에 리니어하게 되어 있는 것은 1/R의 비례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 이 토탈 전하 Q의 비례를 해요. 토탈 전하 Q의 비례를 하는데 여기서는 K이고 여기는 2K예요. 오케이? 밖에서 그 다음에 면대칭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단위민적당의 전하를 시그마라고 그러면 1/2 제로분의 시그마예요. 이건 이쪽으로는 이렇고 이쪽으로는 이래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만 한 가지 나중에 필요하니까 여기에 이런 면이 하나가 있고 여기는 플러스가 있고요. 유니폼하게 시그마가 있고 여기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마이너스로 다 대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바깥에 하고 안에 하고 어떻게 돼요? 그 전장을 구하라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요놈에 의한 것은 이쪽으로 여기서 뭐예요? 2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겠죠. 여기서는 이놈은 이쪽으로 기여를 할 거고 마찬가지 값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같은 양. 여기서는 요거에 의한 것은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이놈에 의해서는 이쪽으로 가고 요놈에 의해서는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서는 그리고 값은 같고 캔슬. 그러니까 0이에요. 여기서도 0이죠. 가운데에서는 2배가 되겠죠, 요놈에. 그래서 가운데에서는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된다. 그리고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뭐 물론 유도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를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엘렉트릭 포텐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정의는 뭐냐면 여기에 전하의 분포가 있어요. 전하의 분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하 분포가 있으면 이 주위에 뭘 만들어요? 전기장을 만들어요. 자기 자신의 마당을 거미줄을 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치의 함수일 거예요. 각각의 위치마다 벡터가 하나씩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장에 차지가 들어오면 뭘 받아요? 힘을 받죠. 네. 그래서 전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한 기준점이 되는 곳에서 여기서부터 보통은 이걸 갖다 무한대에다 잡거나 뭐 유한대 여기다 원점에다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그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주어진 점까지 어떤 전하 플러스 1의 전하를 갖다가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얘가 계속해서 이제 힘을 미치고 있는데 그 힘에 거역해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려고 그러니까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힘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전위는 그렇게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 전위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은 이 전하 분포가 주인이에요. 오케이? 누구의 전위냐 하면 이 전하 분포의 전위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하면은 이 전하 분포가 만들어내는 엘렉트릭 필드 E가 있겠죠. 그럼 이 엘렉트릭 필드에 반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엘렉트릭 필드는 이쪽으로, 그 다음에 방향은 뭐냐면은 일의 방향은 이쪽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이놈과 이놈의 엘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느 쪽으로 힘을 줘야 되겠어? 이거에 거역해가지고 이쪽으로 힘을 줘야 되겠죠. 힘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엘렉트릭 필드면은 요거는 요걸 갖다 캔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에 DL만큼 갈 때에 한 1은 뭐냐면 이놈과 이놈의 내적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도트 DL을 한 리퍼런스 포인트에서 R 스타에서 R까지 적분한 게 그게 포텐셜의 정의예요. 알겠죠? 그게 이제 정의예요. definition. 그럼 실제적으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이 슈퍼포지션 프린시플 때문에 전부 단위 전화에 대해서만 알면 이 단위 전화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임의의 전화 분포에 대해서 다 저 양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내가 리마크를 안 한 것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주어진 점까지 여기서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하고는 일의 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왜 같아요? 보존자랑 예? 전기자랑 보존자랑 어떻게? 한 사람만 이야기해봐. 전기력이 보존력이기 때문에 전기력이 보존력이라고 누가 그랬어? 전기자랑 보존자. 정의를 보존력이란 정의 그러니까 이게 상태 함수라서요. 예? 전기장이 보존장이라서. 맞았어요. 다 맞는 말인데, 근데 뭐 좀 이상한 말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경로에 일반적으로는 디펜드 하는 건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 정전기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정전기장에서는 이 양은 경로에 무관해요. 그래서 C1으로 간 거하고 C2로 간 거하고 이렇게 가나 똑같아요. 그 말은 곧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온 거는 다 뭐란 뜻이에요? 0이란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여기서는 내가 증명을 안 하겠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게 뭐냐면 전기장의 아주 궁극적인 속성이라고요, 그게. 이 경로에 무관하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 혹시 벡터 캘큘러스를 배운 사람이 있으면 미리 배운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컬이라고 하는 양이 있어요. 컬이라고 하는 양이 있는데 엘렉트릭 필드의 컬이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몰라도 돼요. 이건 뭐 전혀 알 필요는 없지만 이미 공부를 한 사람은
뭐 참조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엘렉트릭 필드가 스태틱 엘렉트릭 필드, 정전기장이 이런 방정식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게 막스웰 방정식에 시간 의존성이 없는 케이스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질 때문에 포텐셜은 뭐만의 함수냐 하면은 레퍼런스 포인트가 결정되면은 종점만의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연력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상태 함수란 이야기예요. 즉 종점만 주어지면 그러니까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시간 의존성이 있으면 이게 성립 안 합니다. 오른쪽이 0이 아니에요. 시간 의존성이 있을 때는. 자, 어쨌든 그걸 이제 이건 좀 굉장히 제너럴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보다는 우리는 훨씬 더 가치 있게 다뤄야 되는 거는 특별한 케이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점전화에 대해서 먼저 하나 다루겠어요. 원점에 있는 점전화 1. 원점에 있는 점전화. 오케이. 점전화 Q. 점전화 Q의 엘렉트릭 필드가 뭔지는 다 압니다. 그렇죠? 임의의 위치에서 그건 엘렉트릭 필드는 R 햇 방향이고 크기는 KQ 오브 R 제곱이에요. 이 거리를 R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이 레퍼런스 포인트를 무한대에다 잡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필요한 일을 갖다 계산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 것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온 거에 반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텐셜은 어떻게 정의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게 포텐셜이에요. 뭐를 적분해가지고 마이너스 2를 갖다가 DL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게 포텐셜이니까 이 양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적분한 것.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V일 거예요. 마이너스 V는 뭐예요? R부터 인피니티까지의 마이너스 2 덧 DL. 말이 되죠? Right? 왜 마이너스? 어? 여기 봐.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의가 마이너스 2도 DL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분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게 포텐셜이란 말이에요. V는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예요? R 스타부터 R까지. Right? 근데 나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V는 얘도 마이너스 이거 상한과 하를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몰라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냐면 마이너스를 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DL 방향도 이쪽 방향이고 R 햇의 방향도 이쪽 방향이에요. 그렇죠? 구태여 이미 우리는 이 경로에 무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테이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죠. 바보가 아니면. 같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V는 어떻게 계산하면 R부터 인피니티까지 그냥 2를 갖다가 적분을 하는 거예요. R 제곱분의 R 햇의 KQ. 덧 DL. 근데 R 햇하고 DL은 항상 나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뭐냐면 이 벡터 프로덕트는 그냥 DL의 크기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KQ 밖으로 나오고 R부터 인피니티까지의 R 제곱분의 DR이에요. 그냥 DL이 DR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R분지 R분지 1에 뭐예요? R부터 인피니티까지예요. 그 인피니티 접분음량이 0이 되고
빼기 마이너스 R에서의 하면 이것은 플러스 KQ R분지 1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부호가 항상 그 헷갈려서 실수하기 쉬워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써서 이렇게 과정을 붙였어요. 그래서 원점에 있는 점전하 Q의 뭐예요? 이게 포텐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원점에 있는 Q에 의해서 각각의 점에는 뭐가 정의가 되는 겁니까? 전기장도 정의가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이제 새롭게 뭐가 정의가 된 거예요? 포텐셜. 포텐셜이 정의가 된 거고, 이 포텐셜은 뭐겠어요? 스칼라죠. 그리고 위치에 의존하죠. 그러니까 각각의 위치에 하나의 스칼라량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스칼라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칼라 장이 된다. 각각의 위치에 하나의 스칼라량이 정의가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트리비얼한 스텝이지만 그래도 원점이 아닌 R, 그 위치 X에 있는 위치 X에 있는 점전하 Q, XI에 있다고 그러죠. XI는 점전하 QI는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 어떤 원점이 아니고 임의의 한 점에 이게 원점이고 이게 위치가 XI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점에 의해서 여기 어떤 위치, 임의 위치 R에서의 이놈에 의한 여기에서의 포텐셜은 뭐냐? 이거예요. 이걸 응용해서 쓸 수가 있겠죠? 어떻게 쓰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에너지 전기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써봐요. 그걸 갖다가 VI라고 그러면은 VI는 이건 뭐냐? VI of R이죠. 이거는 뭐겠어요? 이 R 대신에 뭘 써야 되겠습니까? 이 R 대신. 이 R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벡터의 절대값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R분의 1이 아니라 R 빼기 XI 벡터 분의 KQ요. KQI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 개의 어떤 점전하들에 의해서 이번에는 세 번째 여러 개의 점전하. 여러분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겠죠? 항상 임의의 전하는 점전하로 다 쪼개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보여주는 게 물리하는 방식이라고요. 항상 복잡한 문제가 보이면 다 잘라요. 다 잘라서 한 개씩 격파해서 다 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 개의 점전하. 그것은 여기 여러 개의 점전하들이 쭉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여기 각각의 점전하가 주는 컨트리뷰션은 저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각각에 의한 것은 VI가 되겠죠. 그렇죠? I번째에 있는 것은 VI가 되고 요 놈은 여기에 뭐 예를 들어 1, V1, V2, V3 해서 여러 개의 요 각각의 점전하에 의한 뭐예요? 전위를 다 더하면 될 거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V는 그냥 다 더해라 그 말이에요. VI. 이게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summation x r 마이너스, 그러니까 원점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xi가 되고 이것은 r이 되고요. 그래서 r 빼기 xi에 뭐가 돼요? k qr i에 대해서 다 더하면 그게 답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한 답이긴 한데 이건 계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더하는 것은 어렵고 적분은 쉬운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게 유용한 거라고요. 점을 이걸 다 더하는 것은 엄청 어려워요. 예, 질문. 이게 R 벡터 DA라고 합쳐지는 거잖아요. 방향 벡터 내정해가지고 1 돼가지고 요거하고 합쳐져서 왜 DR이 됐느냐고요? 합쳐지는 거 알았는데 DR이 왜 DR인지 뒤에 L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L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방향, 저 길이라고요, 이 길이. 그러니까 이 DL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냐 하면은 어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어떤 DR이라고 하는 이 구간, 길이 곱하기 R 해시란 말이야, DL이. 그래서 R 단위부터 두 개가 내접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하고 내적을 하면은 R 해시 내적이 돼서 없어지고 DR만 남았다. 그럼 이제 4번 뭐겠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느냐 하면은 컨티뉴어스한 전화분포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컨티뉴어스한 전화분포는 없어요. 그런데 계산을 그렇게 하면 편하다고요. 왜요? 적분은 쉽고 합은 어렵다. 그러니까 자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쓰기까지는 편한데 실제 계산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런 걸 갖다 계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항상 이렇게 나이스한 어떤 그 시메트리를 가정을 하고 또 물건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보기도 좋고 계산도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건 뭐예요? 임의의 어떤 그 연속된 전하 분포의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원점이 여기 이제 한 점 잡고 임의의 포지션을 위치를 x라고 그러고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여기 위치에 있어서의 작은 볼륨을 잡는 거예요. 이 작은 볼륨을 뭐라고 그럴까요? D 뭐라고 그럴까? 볼륨을 뭐 D 삼성 X라고 잡겠습니다. D 삼성 X 보통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DX 이렇게 많이 써요. 이 작은 볼륨을 D 삼성 X라고 씁니다. DX, DY, DG의 곱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임의의 포인트에서의 덴시티를 갖다가 로라고 그러면 로는 X의 함수일 수 있는 거죠. 어떤 데는 많이 진하게, 어떨 때는 연하게 분포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요 안에 들어있는 차지의 양 dq는 뭐냐면 볼륨 곱하기 로 오버 x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요 놈에 의한 요 상자, 작은 상자에 의한 임의의 포지션 R에서의 전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D of V는 전위는 요 놈에 의한 전위를 dV라고 그러면 dV는 뭐겠어요? K, Q, K 곱하기 DQ가 되겠죠. 예, R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V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 말을 잘 따라오면 너무너무 쉬운 얘기고요. 이걸 아주 사소한 걸 놓쳐가지고서 1시간 전체를 놓치는 그런 우를 범치 않길 바래요. 그러니까 즉각 질문을 하세요. 물으면. 자기가 바보인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멍청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가 멍청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학생은 뭐냐면 자랑스럽게 자기가 바보라는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게 학생이에요. 오케이? 회사에 가서 모른다 그러면 바보 소리 들어요. 정말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자, V는 그러면은 이제 V는 뭐예요?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죠. 즉 여기 있는 모든 상자에서 하는 컨트리뷰션을 갖다가 다 더하면 그럼 될 거예요. 그럼 V는 뭐냐면 다 더하는 거죠. DV를 다 더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DQ는 뭐냐면은 K 곱하기 DQ는 뭐냐면 로 X의 D 삼성 X 이렇게 되고 밑에는 R 빼기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의 영역은 뭐냐면은 이 영역에서 적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적분 영역을 갖다가 볼륨이라고 그러면 하여튼 그 볼륨 내에서 적분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포텐셜의 이제 모양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걸 써서 이제 포텐셜을 좀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 간단한 케이스는 쌍극자에 의한 포텐셜 같은 것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장을 갖다가 요 축상에서 계산을 했죠. 이게 플러스 Q, 마이너스 Q 축상에서 계산을 했는데 이 포텐셜은 일반적인 점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왜 그렇게 했어요? 요 놈에 의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D라고 그러고 원점을 여기다 둘까요? 여기다 두죠. 원점을 여기다 두겠어요. 그러면은 요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걸 갖다가 R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R 빼기 D 벡터가 돼요. 그렇죠? 이걸 D 벡터라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은 요 놈에 의한 것은 뭐냐 하면은 R 빼기 D에 의한 KQ가 되고 여기에 의한 것은 뭐냐면 더하기 R분의 이건 R이죠. R분의 K 곱하기 마이너스 Q가 돼요. 저기서 R 벡터가 어떤 벡터? R 벡터는 여기 벡터, R 벡터. 그러니까 이게 쌍극자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쌍극자에 의한 것은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을 갖다가 많이 접하게 돼요. R 빼기 D 이거의 절대값을 갖다 구할 때에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이걸 제곱하는 거죠. 이걸 제곱하면 절대값의 제곱은 내적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벡터를 내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가 되느냐면 R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 빼기 2배의 R 덧 D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R 제곱으로 묶어내고 1 마이너스 R분의 이거분의 이거는 뭐냐면은
r 제곱분의 r 덧 d 플러스 r 분지 d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r 빼기 d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갖다가 스퀘어 루트 씌우면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d가 쌍극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게 굉장히 작다. d는 r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무시하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1 빼기 어떤 x 아니에요. 그렇죠? 네. 1 빼기 x에 지금 스퀘어 루트를 지금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1 빼기 약 2분의 1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뭐냐면은 r에 1 빼기 r 제곱분의 어디 갔어요? 여기 2배가 있고 2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해서 빼기 r 제곱분의 r 덧 d가 되는 거예요. alright?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양을 이걸 갖다가 이제 다시 인버전을 해야 되니까 이 양을 x라고 그러면은 1-x분의 1은 뭐예요? 1 플러스 x와 같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걸 뒤집으면 r분의 1 하고 kq에 이걸 뒤집으면 1 플러스 r 제곱분의 r 덧 d가 되고 대충 그 다음에 빼기 1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캔슬하고 답 남는 건 요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r 3승분의 k 곱하기 q 곱하기 d 덧 r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qd를 뭐라고 정의했느냐면 옛날에 쌍극자 모멘트 p로 정의를 했어요. qd.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r 3승분의 r. 그래서 p 덧 r은 뭐냐면 p 곱하기 r 곱하기 코사인 시타예요. 코사인 시타는 뭐냐면 여기 시타입니다. 여기 시타면은 요놈하고 요놈이 이루는 각이죠. 그래서 그것이 대충 이것이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면 여기 이건 뭐예요? r 3승분의 kpr 코사인 시타니까 r 하나 지워져서 r 제곱분의 kp 코사인 시타가 답이에요. 그러므로 쌍극자 모멘트에 의한 포텐셜은 r 제곱분의 p 코사인 시타다. 인모의 점에서. 오케이? 이게 답이에요. 뭐 계산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제일 위에 V는 다음이니까 R분의 KQ에서 가로로 돼 있는 거 쳐줘야지. 그러면서 저거 뭐 뒤집을 때 저거 어떻게 나와요? 뒤집을 때? 근데 저 마이너스 지금 이거 분의 1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분의 1을 한 건데 그러면 r분의 1을 뒤집어야 되고 이거를 뒤집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1 빼기 x에 이걸 뒤집으면 이것은 1 플러스 x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인만 뒤집으면 되는 거야. 이 마이너스가 이 마이너스하고 합쳐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예요. 응? 그럼 뭐 공학이나 이런 걸 공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물리나 공학을 하게 되면 이런 종류의 계산은 그냥 매일 일상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친해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에 의해서 한 것은 r 제곱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뭐 또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데 쿼드라폴 모멘트 뭐 이제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거분의 1을 r 빼기 x분의 1의 일반적인 전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전개는
여러분이 이제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라는 걸 배우면 이걸 그냥 그걸 써서 전개할 수 있는데 그것은 2학년 때 전자기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텐셜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 포텐셜을 왜 배우겠어요? 왜 포텐셜을 배우느냐 하면 일단 포텐셜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첫째, 둘째로는 전장을 구하는데 전장은 벡터고 3개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포텐셜은 1개의 컴포넌트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포텐셜을 알면 전장을 금방 구해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포텐셜은 이게 마이너스 V가 뭐예요? E 도트 DL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이 관계로부터 뭐를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포텐셜을 미분을 하면은 뭐겠어요? 엘렉트릭 필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레디언트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레디언트. 이런 걸 배웠나요? 이건 혹은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요거는 말이에요. 요거는 EX DX 플러스 EY의 DY 플러스 내적은 이렇게 쓰여질 거 아닙니까? EG의 DG 이렇게 이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왜냐하면 엘렉트릭 필드는 EX, EY, EG고 DL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DX, DY, DG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의 내적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right?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 선이 이놈이 이제 어디로 꺾이느냐에 따라서 이 선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놈만 남을 수도 있고 이놈만 남을 수도 있고 이놈만 남을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뭐 여기서 수학 시간 아니니까 간단히 그냥 그 결론을 내겠어요.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우리는 뭘 얻느냐 하면은 이거를 x로 미분, 포텐셜을 x로 미분하면은 2x가 되고요. y로 미분하면은 이게 되고 이걸 갖다가 g로 미분하면 이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E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에 dxv, dyv, dgv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러니까 포텐셜을 구하고 나면 각 포텐셜을 갖다가 x, y, g로 미분을 하면 편미분을 하면 그 결과가 엘렉트릭 필드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엘렉트릭 필드를 구하는 거하고 포텐셜을 구하는 것은 거의 동치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엘렉트릭 필드는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벡터고 포텐셜은 R분의 1에 비례하는 스칼라니까 스칼라가 훨씬 더 편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포텐셜을 정의를 해서 가르칠 이제 보람이 있는 거예요. 쓰는 보람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예를 하나 들겠어요. 그 예가 뭐냐 하면 이미 여러분들한테 가르친 바가 있는 걸 가지고서 하는 게 좋겠죠? 여기에 바깥에 있는 유니폼한 구가 있어요. 저는 이게 부도체의 구가 있습니다. 도체구는 유니폼하게 전하를 줄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포텐셜을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이 유니폼한 구
내부와 외부의 한 점에서, 임의의 점에서 포텐셜을 구하라. 그게 주문사항이에요. 문제. 문제 1번. 그래, 이거 하면 되는데, 제일 지금 구하기 쉬운 방법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외부의 한 점에서는 엘렉트릭 필드가 R 제곱분의 R 햇의 KQ. 토탈 차지 Q. 그렇죠? 이 토탈 차지가 한 점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밖에서는. 그러니까 엘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되니까 엘렉트릭 필드는 이렇게 되고 포텐셜 또한 어떻게 되겠어요? 한 점에 이 전체가 한 점에 있는 거로 생각하고 포텐셜 구하면 끝이겠죠? 그게 뭐예요? KQ 오버 R이라고요. 이게 답이에요. 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뭐겠어요? 여기서 뭐냐? 그쵸? 그러면 일단 엘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은 엘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지난 시간에 R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뭐에 비례하나요? 그 내부 3분의 1에 내가 엡실론 제로의 로다. 내가 이렇게 외워두라고 그랬어요. 실린더 경우는 뭐예요? 2엡실론 제로분의 로 곱하기 R이라고 그랬어요. 방향은 어느냐? 마찬가지로 여기선 레이디얼 방향이에요. 그렇죠? R 햇. 합치면 그냥 R이 되는 거예요. Right? 그러니까 포텐셜을 이제 구하려고 그러면은 이 내부에서 구하려고 그러면은 포텐셜을 뭐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엘렉트릭 필드를 외부에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고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적분을 해도 되겠지만 이 릴레이션을 사용을 하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 어떻게 이야기해도 되느냐 하면 엘렉트릭 필드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V 오브 R의 펑션을 R을 갖다가 R로 미분을 하면 엘렉트릭 필드가 나온다는 거예요. R로 미분했으니까 R 햇의 방향이고 이놈도 R 햇의 방향이니까 이 레이디얼한 방향의 엘렉트릭 필드의 성분은 V를 R로 미분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뭐를 미분하면 엘렉트릭 필드가 나오냐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밖에서는 이미 찾았어요. 이거 미분하면 이게 나와요. 그렇죠? 미분하면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인데 마이너스 붙여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됐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내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갖다가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분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를 미분하면 그러니까 어떤 V를 미분하면 이게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 R은 뭐냐면은 R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미분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게 되느냐. 그 말이라고요. 뭐겠어요? 2분의 1이죠. 그렇죠. 이거 2분의 2 적분하면은 2분의 1 R 제곱 아니에요. 그러니까 V는 뭐냐 하면은 마이너스 3 엡실론 제로분의 로 곱하기 2분의 R 제곱이다. 이거를 미분하면 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미분하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이 마이너스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 콘스탄트가 있어도 상관없죠. 콘스탄트가 있어요. 콘스탄트 미분해봐야 항상 제로니까요. 그럼 이 콘스탄트만 정해주면 되는데 이 콘스탄트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연속이어야 돼요. 원래 포텐셜은 항상 연속입니다.
그래서 엘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연속이기 때문에 포텐셜은 말할 것도 없이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놈하고 R이 예를 들어서 R에서 이걸 갖다가 레디어스를 R이라고 그랬을 때 이 표면은 밖에 섞였다고 생각해도 되고 안에 섞였다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글로 계산을 하나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R 콜 R에서의 연속 조건이 뭐냐면은 R분의 여기다가 빅 R을 집어넣으면은 빅 R분의 KQ가 되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뭐예요? 이거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엡실론 제로분의 로의 2분지 R 제곱이 된다고요. 플러스 C가 돼요. 이 R 대신에 빅 R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R 제곱. 그렇죠. 그래서 C를 이거 더하기 이걸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는 Q로 BQ로 토탈 차지로 여기는 덴스를 표시를 했으니까 통일을 시켜줘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BQ는 얼마인가요? BQ는 볼륨 곱하기 덴시티 얼마예요? 3분의 4파이 R 3승 곱하기 로일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K는 뭐냐면 여기서 K는 뭔가요? K는 뭐예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엡실론 제로로 이거는 K로 표시를 했으니까 뭐 이래저래 통일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로 R 제곱을 갖다가 KQ로 바꾸겠어요, 여기서. 오케이? 그러면 로 R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로 R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4파이 R 분의 3Q가 되겠네요. 4파이 R 분지 3Q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R분의 KQ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6 엡실론 제로분의 1에 있어봐. 내가 이거 3 엡실론 제로. 내가 이거 6을 쓰고 여기 2를 또 썼어요. 그래서 6 엡실론 제로분의 로 R 제곱은 4파이 엡실론 4파이 R분의 뭐예요? 3Q.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게 플러스 C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냥 더하면 되겠네요. 그럼 C는 얼마인가요? 여기서는 2분의 1만 남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이 K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되느냐 하면 이건 전체적으로 뭐가 되느냐 하면 2분의 K 곱하기 R분의 Q네요. 그러니까 이 양의 반이란 뜻이에요. C는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의 KQ 오브 R입니다. 즉 2분의 3 곱하기 KQ. 그래서 그러므로 V는 여기서 또 이제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그냥 그대로 써놓겠어요. 2분의 3 곱하기 R분지 KQ 빼기 3 엡실론 제로분의 로의 2분의 R의 제곱. 그냥 이렇게 써놓겠어요. 굳이 이걸 갖다 바꾸고 싶으면 바꿔보세요. 바꿔가지고 R분지 KQ 바깥으로 내고 여기 얼마가 나오는지를 한번 이 답인데 전체를 뭘로 표시하는 게 좋을까요? 로로 아니면 KQ로? 로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갖다 또 쓰는 거죠, 뭐. 이번에는 R분지 KQ를 R분지 KQ는 얼마가 되나요? R분의 KQ는 3분의 4 파이 3분의 4 파이 곱하기 R제곱 곱하기 로예요. 로 K예요. 그렇죠? right? 그래? 그 다음에 4파이 K가 뭐냐 하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다 지우고 엡실론 제로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2분의 3 R분의 KQ는 2분의 3 곱하기 3 엡실론 제로분의 R제곱 로 빼기 6 엡실론 제로분의 로 R의 제곱이네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간단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6이네요. 6. 그러니까 이것은 6 엡실론 제로분의 R제곱 로에 3 빼기 3 마이너스 R제곱분의 R제곱이네요. 뭐 하여튼 이렇게 써놔도 뭐 뭐라고는 안 그러겠어요. 뭐 이렇게 써도 좋고요.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은 뭐를 계산해 보느냐 하면 이러한 그 가우스 정리를 써가지고서 지구 옛날에 그 중력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봐요. 여기서 엘렉트릭 필드를 이 내부에서 구하는 방법으로 지구 내부의 중심을 통과하는 그냥 열차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혹은 북극에서 출발해서 남극까지 가는데 몇 분 걸리냐.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세요. 네, 교수님, 저 접근할 때그 스몰이 가자이랑 같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그 시 찾을 때 스몰이 가자이랑 같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은성이 계산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예? 스몰이랑 가자이 같다고. 예, 갔다가 놓은 거예요. 그럼 저기서 그러니까 무슨 뭘 쓴 거냐 하면은 이놈의 이 바깥에선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적분한 그림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포텐셜을 갖다가 0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캡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어 붙인 거예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물선, 여기서는 언어발. 그래서 여기서 연속 조건을 쓴 겁니다. 이거는 E, V, R. 지금 최종이 C를 찾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C가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어 붙이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그거예요. 이게 C 값이에요. 그럼 그 R은 R 등식이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네? 스몰 R은 라지 R 등식이 성립할 때 C를 구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C는 상수니까. 그 마지막에 R 제곱분 R 제곱을 줬어요. 네? 그러니까 R이랑 R이 같으면 R 제곱분 R 제곱이 1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어디? 맨 오른쪽 상단 여기? 그러니까 R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이걸 해보면은 이 값이 이건 뭐야? 이건 C 값, 이건 뭐야? V를 갖다 구한 거죠? 이것은 V. V 값을 구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V는 어떻게 하면 되냐? R은 0이면은 2 엡실론 제곱분의 R 스퀘어드 로가 답이에요. V 상태에다가 라자를 넣고 그리고 여기 내부에 근데 그 V의 R에 대한 변화량이 즉 기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관계가 V의 기울기가 지금 음수니까
지금 여기서 V가 기울기가 엄수니까 그 기울기에 그쵸 이게 기울기인데 아, 다 양수. 마이너스를 갖다가 붙이니까 다시 양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만할까요? 네. 그러면은 질문 없으면 수업 마치겠어요. 감사합니다.